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지구학을 맡고 있는 지구학 강사 김영덕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이제 영재고 지구학을 가르치면서 상당히 많은 문의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지구학이라고 하는 거를 영재고 입시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구학 영재고 대비에 맞춰서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이번 입시가 이제 예전에 다른 이제 변화 경향성을 띠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들 어머니들께서 알다시피 이제 역시 입시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표가 났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지금까지는 이제 영재학교별로 많은 이제 유형들이 이제 학교별로 다양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객관식이나 이제 단답형 문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재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문항을 축소하면서 좀 더 개방성이 높인 그런 서술형 문항을 많이 출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었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지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느냐, 그 입시 변화의 초점에 맞춰서 지구학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그럼 이제 영재고에서 이 영재성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이걸 잠깐 살펴보시면은 요게 이제 차트가 잠깐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고라고 하는 거, 그 범주를 설명하는 건데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영재고 입시에 대한 초점은요. 문제 해결력 사고에 많이 초점이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는 단답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이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대부분 서술형의 문항으로 많이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이라던가 한가영이라던가 경기도 2교시 때 이제 서술형을 보죠. 서술형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과 더불어서 논리적 사고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실험이었고, 이번에는 좀 더 입시가 바뀐 형태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보려고 하느냐? 저기 옆에 보시면 이제 창의적 사고에서요. 협의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협의적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래 보듯이 뭐 유창성이라던가 융통성이라던가 독창성 이런 요소들을 좀 더 많이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영재고 입시의 문항들이 물론 문제 해결이나 논리적 사고력도 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협의 창의적 사고 즉 육창성이라던가 융통성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 그런 개방형 문제를 통해서 이런 요소들을 판가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안이 났던 거죠. 그러면은 즉 이 2단계에서 이런 문제 해결력, 논리력, 사고력, 또 유창성, 유통성, 독창성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과목별로 판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맞춰진 지구학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지구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통합적인 학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학에는 순수 기초 학문이 있는데요. 이 순수 기초 학문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여기 보면 물리나 화학 같은 게 대부분 순수 기초 학문이에요. 어떤 물질이라던가 힘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기본 요소를 다루는 게 기초 학문이고요. 더불어서 생물과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통합적인 학문이죠. 그 중에서도 지구과학이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학문의 가장 많은 범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요소를 보기도 하지만 지구학만의 학문도 있긴 하지만 더불어서 자연에 대한 해석을 하는 학문이거든요. 거기에서 해석을 할 때는 물리적인 요소도 포함이 될 거고 또는 화학적인 요소도 포함이 될 거고요. 또는 생물학적인 요소도 가미가 돼요. 그러면 다양한 이런 사고에 접목된 과정으로 해석하는 과목이 바로 지구과학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변화된 입시에 맞춰서 지구과학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선생님이 여기 뒤쪽에 이제 요 문제를 실어놨는데요. 요 문제를 보시면은 이건 서울영재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서울영재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순수 지구학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구학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에 보시는 문제는 순수 지구학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과학이 응용을 시켜서 더불어서 어떤 화학이나 물리적 또는 수학적 개념이 포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뭐 화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화산에서 어떤 온천수가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문으로, 지구학적 요소를 지문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화학 실험, 그 다음에 지구학적 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써 문제를 창출해가는, 해결해나가는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건데, 반복되는 패턴의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지문에 대한 예시가 지구학에서 이 편마함의 구조에서 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얀 흰 줄과 검은 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서 이걸 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문항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순수한 지구학 문제가 아닌 다른 지구학 문제를 보여주는 이유가, 지구학이 이런 곳에서 순수한 지구학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서 활용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보통 융합형 문제라던가 어떤 창의성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새로운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에 대한 예시로서 가장 어떤 폭넓게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구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 거기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술형 문제가 대두가 되고 좀 더 창의성 문제, 열린 문제가 대두가 될 때는 이 지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어떤 배경 요소 또는 지구학이라는 학문의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한 주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재고 입시에서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학문이 저는 지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학에 대한 어떤 이제 중요도가 저는 이제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지구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시중에 보면은 이제 지구학을 제외한 뭐 물리나 화학, 다른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 많은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유독 지구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혼자 공부를 할 때 뭘 보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자료가 많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 영재고에 있어서 학습 범위, 영재고를 공부할 때, 지구학을 공부할 때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재고 지구학은 중등 범주의 한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뭐 지구학 1을 공부해야 되냐, 2를 공부해야 되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등 과정에서의 지구과학, 그 다음에 뭐 고등 지구학 1, 지구학 2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제가 표로 작성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중등 과정에 있는 내용이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지구학 1이나 지구학 2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중등 지구학만 보면은 영재고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등 지구학에서는 그 자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설명하느냐? 바로 고등 지구학 1이나 2에서 그런 원리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현상을 알고 그 현상에 대해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요소에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등 지구과학을 베이스로 하고요. 중등 지구과학과 관련된 요소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떤 고등 지구학 1이라던가 고등 지구학 2에 대한 내용까지는 좀 공부해 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어려운 수식이라던가 고등 용어에서 쓰는 수식, 용어들을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떤 그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정도만 공부를 해두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중등과학과 관련 없는 지구학 1, 2 내용을 공부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영재고 지구학을 공부할 때 고등 내용으로만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 공부한 내용의 절반 정도는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이 돼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거나 영재학교를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재고 입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등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등과 관련된 내용만 찾아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이 그렇게 선생님이 말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요소들이 부합된 교재가 시중에는 없다는 게 좀 문제점이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적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학습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 베이스는 중등 과정으로 하시면 돼요. 중등 과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원리 해석한 부분은 이제 고등 지구학의 원투에서 그 원리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활용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수능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등 내신 문제를 푸는 거는 기본 베이스를 다져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뭐 경시 기출 문제라던가 중등 경시 기출 문제라던가 영재고 기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아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아 다양한 분야에 이런 방법으로도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가면서 자신의 어떤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끔 가다듬어 가면은 좀 더 좋은 영재고 입시에 맞는 지구학의 어떤 공부 방법, 학습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이제 영재고 지구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너무 세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전에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내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모든 이제 뭐 지구학을 암기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걸 암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해, 사고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구학을 공부할 때는 먼저 목차를 먼저 보세요. 목차를 보고 지구학의 큰 부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류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필요한 요소들부터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외우는 방식의 공부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학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단원들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어떤 탐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학에서 중요한 게 어떤 그림이나 그래프 해석 자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현상을 그냥 글로 이해하는 거 말고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그래프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프고요. 내가 그런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는 게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구학에는 상당히 많은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릴 줄 알아야 돼. 어떤 가로축이나 x축이나 y축 좌표값에 맞게끔 그 현상을 표현할 줄 알아야지 그 현상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그림들에 대한 해석, 그러한 그림들이 왜 나타나는지, 이러한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왜 그렇게 될까라는 물음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책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지만 이 영재고 입시에서 필요한 해석 능력은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이 이렇다 그러면은 그런 원인이 또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순수한 지구학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어떤 화학적인 요소가 있으면 화학적으로 그게 타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물리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물리적인 취지로서 그 성분이 표현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고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라는 물음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요, 좀 꾸준한 학습이 필요해요. 보통 많은 학생들이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죠. 시간에 대한 스케줄도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데, 지구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한 강좌나 한 부분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 마쳤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과정을 마쳤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할래. 그러면은 그 부분이 다음에 이어질 때는 내가 전에 했던 것에 거의 3분의 2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새로 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요소를 하나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 비중은 조금 줄이되 좀 꾸준히 그거를 공부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지구학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보통 또 궁금한 게 보통 그럼 영재고에 맞춰진 지구학 수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냥 중등 수업인지, 그냥 중등 심화 수업인지, 이런 것들과 좀 차별화된 점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영재고 입시 방향에 맞는 지구학 수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영재고 범위가 중등 과정이라 그랬는데요. 중등 수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중등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기압 차이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해. 요게 이제 중등 과정의 수업이에요. 중등 과정에서는 딱 요 정도밖에 수업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중등 심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가요. 기압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표의 어떤 비열의 어떤 물질의 비열 차이에서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온도 차이가 나면은 이제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밀도 차이가 나니까 기압 차이가 발생해서 공기가 뭐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중등 심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중등 과정과 원인이 되는 고등 과정을 조금 섞어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영재고 지구학 수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이들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을 하는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거야. 이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왜 이동을 하죠? 그럼 아이들은 뭐 유체를 배웠기 때문에 압력 차이에서 발생을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압력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 뭐 온도 차이가 나면 온도 차이는 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공기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은 뭐가 있지? 이렇게 좀 더 확산적이고 발산적인 사고를 하게끔 하는 게 저는 영재고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개개인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더불어서 학생 개개인마다 어떤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앞에서 창의성에서 유통성하고 유창성이 있었죠. 이런 유창성이나 유통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바로 저는 영재고 지구학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방향으로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재고 지구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부터 이 지구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예비 중2나 이제 영재고를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볼 예비 중2라던가 이제 예비 중3 학생들이 겨울방학부터 많이 이제 지구학을 시작하거나 뭐 이미 시작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가다듬으려고 이제 방학 때 많은 특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수업 강좌를 깐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예비 중2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 반 이렇게 9회차에 걸쳐진 지구학 특강이 있고요. 또는 주중에 목요일 날 1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이거는 이제 7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이제 주중에 이제 지구학을 이제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영재고 지구학에 맞게끔 이제 필요한 요소라던가 아니면 또 이제 영재고 기출 문제를 조금 이제 실어서 이제 자체 교재를 제가 제작을 해서 어떤 이론이나 원리라던가 영재고 문제가 이런 거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해서 어떤 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영재고 입시 방향에 맞는 이제 그런 수업으로서 지구학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강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이 이제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영재고 입시를 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원리라던가 어떤 근본적인 해결, 그 다음에 어떤 영재고 입시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영재고 기출 문제를 다뤄봄으로써 영재고 입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좌가 열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 있고요. 수요일 날 1시 이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7주간 이렇게 진행되는 강좌예요. 그래서 지구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접하거나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구학을 했어도 다시 한번 이제 방학 때 한번 지구학을 또 가다듬고 싶다. 그런 학생도 추천하는 강좌가 이 수요일날 예비 중3 강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지구학 특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좀 지구학, 영재고 지구학 입시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짧은 시간 동안 지구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구학이란 학문이 저는 상당히 어떤 영재고 입시 방향에 맞춰진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자기가 폭넓은 어떤 지식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구학이란 게 앞으로 영재고 입시에서 좀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구학 학습법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다원교육에서 특강 강좌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지구학을 이제 접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더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암기에서는 영재고 문제를 맞출 수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영재고 문제는 절대 암기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상으로서 지구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학습법에 대해서 하는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원교육의 지구학 김영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